AI 에이전트의 미래. 이제 AI는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색하고 검증하고 수정한다. 여러분,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AI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문제의 답이 뭐야? 그러면 AI는 그럴듯한 답을 한 번에 만들어냈다. 하지만 앞으로의 AI 에이전트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 먼저 문제를 쪼갠다. 그 다음 여러 경로를 검색한다. 각 단계가 맞는지 검증한다. 틀리면 되돌아간다. 다시 고친다. 그리고 최종 답을 만든다. 즉, 미래의 AI는 말 잘하는 챗봇이 아니라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수정하는 디지털 연구원이 된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이다. AI의 미래는 더 큰 모델이 아니라 더 똑똑한 탐색 구조에 있다. 일부. 왜 기존 AI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는가? 지금까지 많은 AI 모델은 주로 최종 답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답이 맞으면 성공. 답이 틀리면 실패. 이 방식은 단순한 문제에서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큰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논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해보자. 서론의 문제 제기가 틀렸는지, 선행 연구 정리가 부족한지, 분석 모형이 논리적으로 어긋났는지, 결론이 데이터와 맞지 않는지, 이런 문제는 최종 문장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코딩도 마찬가지다. 최종 결과가 오류가 났다고 해서 데이터 전처리에서 틀렸는지, 함수 정의에서 틀렸는지, 모델 학습에서 틀렸는지 바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의 AI 에이전트는 최종 답만 평가하는 스파스 리워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심은 과정별 피드백이다. 영어로는 댄스 프로세스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픈 AI의 프로세스 슈퍼비전 연구도 최종 정답만 보상하는 아우트컴 슈퍼비전보다 각 추론 단계에 보상을 주는 프로세스 슈퍼비전이 수학적 추론 성능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즉, 미래의 AI는 마지막 답만 맞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계속 확인해야 한다. 2부. AI 에이전트의 첫 번째 변화 최종 정답 검증에서 과정 검증으로. 앞으로 AI 에이전트의 첫 번째 변화는 스파스 리워드에서 댄스 프로세스 피드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한번 채점하는 AI에서 과정마다 계속 확인하는 AI로 바뀌는 것이다. 예를 들어 AI가 정책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자. 기존 방식은 보고서를 한 번에 작성한 뒤 마지막에 좋은 보고서인가를 평가한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다르다. 첫째, 문제 정의가 정확한가? 둘째, 자료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가? 셋째, 분석 방법이 연구 문제와 맞는가? 넷째, 결과 해석이 과장되지 않았는가? 다섯째, 정책적 시사점이 결과와 연결되는가? 이렇게 단계별로 검증한다. 이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AI의 오류가 대부분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류는 중간 단계에서 조금씩 누적된다. 자료를 잘못 읽고 개념을 잘못 연결하고 가정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마지막에는 매우 그럴듯하지만 틀린 결론을 내놓는다. 따라서 미래의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정답 생성기가 아니라 오류 추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3부. 두 번째 변화. 체인 오브 소트에서 서치 앤 리바이즈로. 두 번째 변화는 단순한 체인 오브 소트에서 서치 앤 리바이즈 구조로 이동하는 것이다. 체인 오브 소트는 AI가 생각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펼쳐 보이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분명히 중요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한 경로로만 생각하면 처음 방향이 틀렸을 때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처음 가설을 잘못 세우면 이후의 자료 해석과 결론까지 모두 그 가설에 맞추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AI는 하나의 사고 경로만 따라가지 않는다. 여러 개의 후보 경로를 만든다. 각 경로를 비교한다. 좋은 부분은 결합한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한다.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한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경로를 선택한다. 최근 BES, 즉 비더렉셔널 에볼루셔너리 서치 논문은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 논문은 기존 베스트 오브 앤 샘플링이나 트리 서치가 희소한 검증 신호와 자기회귀적 후보 생성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포워드 캔더데이트 에볼루션과 백워드 골 디컴포지션을 결합한 검색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에볼루션과 디컴포지션이다. 에볼루션은 여러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디컴포지션은 큰 문제를 작은 목표로 나누는 것이다. 결국 미래의 AI 에이전트는 생각을 한 줄로 이어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탐색하고 검증하고 다시 조립하는 시스템이 된다. 4부. 세 번째 변화.
계획자, 실행자, 검증자, 수정자의 분화. 세 번째 변화는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기능 모듈로 분화된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AI 에이전트는 최소한 4가지 역할을 갖게 된다. 첫째, 계획자이다. 계획자는 목표를 이해하고 작업 순서를 설계한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정한다. 둘째, 실행자이다. 실행자는 실제 작업을 수행한다. 웹 검색을 하고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서를 작성한다. 셋째, 검증자이다. 검증자는 결과가 맞는지 확인한다. 출처가 정확한지, 계산이 맞는지, 논리적 비약이 없는지, 데이터와 결론이 일치하는지 검토한다. 넷째, 수정자이다. 수정자는 피드백을 반영한다. 틀린 부분을 고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나은 답으로 다시 작성한다. 이 구조는 인간 전문가 조직과 비슷하다. 좋은 연구팀에는 연구 설계자가 있고 자료 분석자가 있고 검토자가 있고 편집자가 있다. 미래의 AI 에이전트도 이와 유사한 분업 구조로 발전한다. 단일 AI가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역할이 순환하면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5부. 네 번째 변화. 테스트 타임 컴퓨트가 경쟁력이 된다. 네 번째 변화는 테스트 타임 컴퓨트의 중요성이다. 예전에는 AI 경쟁의 핵심이 모델 크기였다. 파라미터가 얼마나 큰가? 학습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가? GPU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 이런 질문이 중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또 다른 질문이 중요해진다. AI가 답을 만들 때 얼마나 잘 생각하는가? 몇 개의 경로를 비교하는가? 어떤 베리파이어를 사용하는가? 틀린 경로를 얼마나 빨리 버리는가? 좋은 경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선택하는가? 이것이 바로 테스트 타임 컴퓨트의 핵심이다. 테스트 타임 컴퓨트는 모델이 이미 학습된 이후 실제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계산 자원을 의미한다. 허깅 페이스의 설명에서도 테스트 타임 컴퓨트는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에 사용되는 계산량으로 설명된다. 최근 연구 흐름도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테스트 타임 컴퓨트 스케일링 연구는 추론 시점에서 검색, 검증, 후보 선택을 강화하면 LLM과 에이전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다룬다. 즉 미래의 경쟁력은 단순히 큰 모델이 아니라 생각을 잘 배치하는 시스템에서 나온다. 6부. 다섯 번째 변화. 먼저 확산될 분야. 그렇다면 이런 AI 에이전트는 어디에서 먼저 강력해질까? 가장 먼저 확산될 분야는 검증 가능한 하위 목표가 많은 영역이다. 첫째, 코딩이다. 코드는 실행해 볼 수 있다. 오류가 나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비교적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 둘째, 수학과 과학 문제 해결이다. 각 단계의 계산과 논리를 검증할 수 있다. 셋째, 법률과 정책 분석이다. 문헌, 조항, 판례,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논리적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논문 작성과 연구 보조이다. 연구 문제, 선행 연구, 가설, 분석 방법, 결과, 결론의 연결성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바로 완벽하게 작동하지는 않는다. 창작, 문체평가, 전략 컨설팅처럼 평가 기준이 주관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휴먼 인 더 루프 방식이 필요하다. 또는 루브릭 기반 베리파이어, 즉 평가 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검증자가 필요하다. 7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변화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 앞으로 중요한 역량은 AI에게 답을 물어보는 능력이 아니다. AI에게 작업 구조를 설계하게 하는 능력이다.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이 보고서 써줘가 아니라 문제 정의를 먼저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분석 구조를 제시한 뒤 각 단계별 오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줘라고 요청해야 한다. 즉 좋은 사용자는 AI에게 단순 작업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의 작업 흐름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 앞으로의 프롬프트는 단순 명령문이 아니라 워크플로우 스페시피케이션이 된다. 계획하라. 실행하라. 검증하라. 수정하라. 다시 평가하라. 이 5단계를 잘 설계하는 사람이 AI 시대의 생산성을 지배하게 된다. 오늘의 결론은 명확하다. AI 에이전트의 미래는 단순한 답변 생성이 아니다. 미래의 AI는 검색한다. 검증한다. 계획한다. 실행한다. 수정한다. 그리고 다시 개선한다. 이제 AI의 핵심 경쟁력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생각하고 더 빠르게 검증하고
더 지능적으로 수정하는 능력이 된다. 앞으로 우리는 AI를 챗봇으로만 보면 안 된다. AI는 점점 디지털 연구원, 디지털 분석가, 디지털 전략가, 디지털 조수로 진화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변화가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위협이라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기 바란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기 바란다.